지은호의 엄마가 고성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가족은 대체 뭐였던 걸까요? 지은호가 고성이 앞에 앉아 경고를 날리던 그 밤, 박성재는 두 사람을 똑똑히 목격하고 얼어붙었는데요. 박성재는 누구보다 사람의 속을 빨리 읽는 사람이면서도 딱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장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호가 고성이에게 보이는 표정은 타인에게 쓰는 얼굴이 아니었고,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던지는 시선은 협박이라기보다 소유에 가까웠습니다. 박성재는 가슴이 서늘해지면서도 이상하게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지은호의 삶 어딘가에 자신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박성재가 그 사실을 혼자 삼킬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박성재는 끝내 차 안에서 핸들을 쥐고 한참을 떨다가 전화를 꺼내 들었다가 놓습니다. 이지혁에게 말하면 이지혁의 세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박성재도 알아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지은호가 혼자 무너지는 꼴을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박성재는 결국 결심하듯 입술을 깨물고 먼저 확인부터 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이 곧 박성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방향으로 번져갑니다. 같은 시각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이 지은호와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지혁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상철은 평소처럼 무뚝뚝한 얼굴로 어른들 일에 끼지 말라는 식으로 막아버렸고, 이지혁은 그 무뚝뚝함 속에 숨기는 마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지혁은 본능적으로 알죠. 이상철은 원래부터 비밀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뭔가 숨기는 순간이면 오히려 더 완강해진다는 걸요. 이지혁은 방에 들어가 목도리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지은호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 같은 목도리인데요. 이지혁은 그 목도리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은호를 붙잡고 싶다는 마음이 미안함만은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그 마음을 말로 꺼내는 순간 자신이 지켜온 비혼주의와 신념이 한꺼번에 조롱당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지혁은 늘 스스로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지은호가 등장한 뒤부터는 자꾸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흔들림이 이지혁을 더 조급하게 만들고요. 다음날 아침, 지은호는 평소처럼 카페로 출근하지만 마음은 이미 카페에 없습니다. 어제 고성이의 난동 이후 지은호는 경고를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지은호는 고성이가 그런 경고로 멈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성이는 한번 손을 뻗으면 끝까지 끌어당기는 사람이고, 그 힘은 돈과 권력으로 만들어진 확신에서 나오니까요. 지은호는 손끝이 자꾸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혹시라도 정순이에게까지 그 그늘이 번지면 어떡하나 걱정합니다. 지은호에게 정순이는 엄마라는 단어 자체였고, 그 단어를 건드리는 순간 지은호는 인간으로서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이지혁이 카페로 들어옵니다. 이지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시선이 계속 지은호에게 가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날카롭다는 걸 알아챕니다. 이지혁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어제 우리 아버지랑 어떤 약속이었어? 지은호는 순간 목이 막힙니다. 지은호는 이상철과의 만남을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애써 웃으며 그냥 어른들끼리 밥 한 번 먹는 거였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이지혁은 그 대답에 더 불안해집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자신에게 사실을 전부 말하지 않는다는 느낌에 괜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은 사랑의 다른 얼굴이기도 하죠. 지은호는 지혁 선배, 나중에 얘기할게요 라고 선을 긋는데 이지혁은 그 나중에가 얼마나 잔인한 단어인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지은호가 조금만 더 멀어지면 그 나중에라는 시간이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편 이수빈은 박성재와 헤어졌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수빈은 성재에게 목도리를 걸어주며 웃었는데요. 웃고 나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수빈은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해본 사람이 됐거든요. 이수빈은 늘 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번만큼은 계산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사랑은 조건으로만 정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수빈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이수빈은 스스로에게 화가 나면서도 성재를 떠올리면 가슴이 저립니다. 박성재는 이수빈과 헤어졌다는 말을 방으로 들어가 던져놓고 고성이가 기뻐하는 얼굴을 보며 속이 뒤집힙니다. 박성재는 고성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삶이 편해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편함이 결국 자신을 죽이는 편함이라는 것도 압니다. 박성재는 어쩌면 이수빈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느낌을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놓기 힘든 거고요. 그런 박성재에게 이지혁이 찾아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가 어제 본 장면을 이미 눈치챈 듯합니다. 이지혁은 일부러 담담하게 너 어제 우리 집 근처에 있었냐고 묻는데요. 박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지혁에게 그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박성재는 아주 애매한 문장으로 떠봅니다. 지혁아, 사람은 자기 엄마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지? 이지혁은 그 질문에 눈빛이 굳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오면서도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마음과 알아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이지혁은 결국 뜬금없이 왜라고 밀어붙이는데 박성재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끝을 자릅니다. 이지혁은 그 순간 확신합니다. 무언가가 터진다. 그리고 그 터지는 중심에 지은호가 있을 거라는 것도요. 그 무언가가 터지기 전에 먼저 흔들리는 건 이상철입니다. 이상철은 지은호와 약속을 했던 이유를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상철은 지은호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약해지는데요. 딸 같은 마음이 아니라 어딘가 미안한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상철은 그 감정이 왜 생기는지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이상철은 집에서 이지혁의 질문을 계속 피하다가 결국 김다정과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다정아, 내가 그 아이를 안 지켜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김다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철이 단순히 밥 한 번 먹은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직감합니다. 김다정은 불안하지만 이상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더 캐묻지 못합니다. 이상철은 늘 가정을 지키려고 자기 마음을 눌러온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후회라는 단어를 꺼낸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지은호는 그날 저녁 정순이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정순이는 괜히 목소리가 밝은 척하면서 오늘은 일찍 와서 밥 먹어라라고 말하는데요. 지은호는 그 밝음 뒤에 숨어있는 불안을 알아챕니다. 지은호는 엄마가 자신을 걱정하는 걸 알면서도 아직은 고성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순간 정순이의 삶이 흔들릴 것 같거든요. 지은호는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은호는 혼자서 지키려고 하는 게 많아질수록 정작 자신은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고립된 사람을 가장 무섭게 만드는 건 협박보다 유혹입니다. 고성이는 다시 지은호에게 연락합니다. 너 나랑 싸우면 결국 내가 잃는 게 더 많아. 지은호는 잃을 게 없어요라고 말하지만 고성이는 비웃듯이 말합니다. 없긴. 내 엄마, 내 남동생, 내 친구, 내 사랑 다 잃게 만들 수 있어. 지은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지은호는 단단한 척하지만 사실 지은호의 약점은 늘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밤 한우진을 찾아갑니다. 한우진은 퇴원한 뒤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체크카드를 다시 확인시켜주며 절대 흔적 남기지 말라고 반복합니다. 한우진은 누나,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묻습니다. 지은호는 해야 돼. 너는 그냥 살아야 되라고 말합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의 얼굴을 보고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지은호는 강한 게 아니라 강해 보이려고 매일 자신을 갈아넣고 있다는 걸요. 한우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더 커집니다. 자신이 살아남은 대가로 지은호가 더 깊은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만남을 또 한 사람이 알아챕니다. 박영라입니다. 박영라는 이미 우진과 은호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박영라는 집을 떠날 준비를 하다가도 결국 발걸음이 병원 근처로 향합니다. 박영라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입니다. 내가 아는 엄마는 엄마가 맞나? 박영라는 우연히 멀리서 지은호와 한우진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춥니다. 박영라는 그 순간 확신합니다. 엄마 고성이가 숨겨온 비밀은 단순한 사생활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갈라놓는 종류의 비밀이라는 걸요. 박영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환에게 연락합니다. 지환은 박영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 곧장 달려옵니다. 박영라는 지환에게 말합니다. 나 엄마한테서 도망치고 싶은데 무서워. 지환은 잠시 말이 막힙니다. 지환은 박영라를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박영라를 지켜줄 만큼 강한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도 지환은 박영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옆에 있을게. 박영라는 그 말에 눈물이 나지만
동시에 더 무서워집니다. 지환이 자신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서요. 이제 인물들의 선택이 하나씩 겹치면서 갈등은 폭발 직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폭발을 터뜨리는 건 의외로 목도리 같은 사소한 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지은호가 놓고 간 목도리를 다시 꺼내 들고 정순이 식당 근처로 향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버지와 지은호 사이를 더는 모른 척 못하겠다는 마음 때문인데요. 이지혁은 자신이 무슨 답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답을 들으러 갑니다. 그런데 식당 앞에서 이지혁이 마주치는 건 지은호만이 아닙니다. 고성이가 다시 나타납니다. 고성이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합니다. 그곳이 지은호의 삶이라는 걸 알아차리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박성재가 차에서 내립니다. 박성재는 더 이상 확인만 하다가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를 향해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고성이는 박성재를 보고 웃습니다. 너는 내 일이나 해. 박성재는 그 웃음이 너무 익숙해서 더 화가 납니다. 박성재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생 고성이의 방식으로 길들여져 왔다는 걸요. 그때 이지혁이 고성이를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이지혁은 고성이가 누구인지 압니다. 하지만 왜 여기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지혁은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은호가 식당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네 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 꽂히는데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 고성이와 박성재 그리고 이지혁이 함께 있는 걸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집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숨겨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향해 묻습니다. 저 사람 왜 여기 있어? 박성재는 한 박자 늦게 더 잔인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은호, 고성이가 너랑 무슨 사이야? 고성이는 그 질문을 듣고 오히려 태어납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지은호는 입술을 떨며 겨우 말합니다.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성이가 웃으면서 한마디를 얹습니다. 아무 사이? 내가 그렇게 날 부정하면 내가 지키려는 애부터 먼저 무너질 텐데. 그 순간 지은호는 확신합니다. 고성이는 우진을 카드로 꺼낼 준비가 되어 있구나. 지은호는 박성재와 이지혁 앞에서 자기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들켜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은호는 결심합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협박하지 마세요. 이번엔 제가 먼저 끝낼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40회는 가장 위험한 질문을 남기고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은호가 먼저 끝내겠다고 한 건 고성이와의 싸움의 끝일까요? 아니면 한우진을 숨기는 삶의 끝일까요? 혹은 이지혁과 박성재 사이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관계의 끝일까요?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제 누구도 모른 척하며 살 수 없다는 점입니다.